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기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방담하는 또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아주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다. 장관 못하면 친문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어쩔 수 없다. 돌려막기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청와대가 20일 개각 대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 문체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발표했는데 셋 중 둘이가 전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해당 부처와 관련된 경력이 거의 없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발탁하는 겁니다.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은 청와대에서는 민주당이 있으면서 정책 기획력, 소통 능력, 역량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전문성 없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의사로 따지면 말이죠. 전문적인 소위 감염병에 대해서 이런 식견이 없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감염병 앞에 내세워서 전염병을 퇴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다 살펴본 이 기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여당 의원 출신이고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고 문체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외에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또 의원 신분이고 늘 그래왔듯이 정부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후보자들이 임명을 대통령 나는 고다 나는 제왕이다 하고 임명을 해왔듯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조선일보는 또 기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장관 셋 중에 하나가 의원님 장관입니다.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합치면은 의원 출신은 훨씬 많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장관을 채웠을까? 누구로 채웠을까 싶다는 아주 자조하는 스스로 비웃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니 말이죠. 정도가 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기 위해서 현역 의원들은 장관에 줄줄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왜냐하면 이미 의원들이니까 의원 봐주기라는 그런 묵시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중 낫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산 내역도 상당수가 비교적 공개돼 있고 총선 과정에서 한두 차례 검증도 받았으니까 인사청문회쯤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실제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임명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정권 초기에 외부 인사들 인선했다가 도덕성 논란으로 또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낙마했던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자 출신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청와대 설명은 상당히 참 공공스럽습니다.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후보자 출신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그 청와대 설명이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려면 그 인사청문회를 떼쳐버리지 그 뭐하러 합니까?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구색 갖추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노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 하면 노 할수록 더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뭐 굳이 인사청문회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하고 깨끗하게 이런 시간 낭비 뭐 할 필요 없이 뭐 누구를 임명하든 그건 대통령 마음이 임명권자니까 그냥 임명시키게 놔두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아니 인사청문회 100번 해봐야 그냥 임명하는데 그러려면은 인사청문회만 더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할 테니까 국회 위상만 더 떨어뜨리니까 차라리 그냥 대통령 임명하도록 놔두자 하는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뭐 폼 잡고 있느냐 이거죠. 네. 전문성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편만 쓰겠다는 그런 인식 그대로 지금 최근에 임명된 장관들 그런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났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관 한번 못하면 친문 핵심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겠느냐라고 이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당 의석수가 180석 정도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몇 명쯤 뭐 내각으로 빼돌려봐야 뭐 별로 뭐 민주당에는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별 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입법 독주를 하고 정말 법을 찍어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도장으로 법을 찍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설령 의원이 뭐 겸직 장관 대여섯 명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입맛대로 쟁점 법안들은 다 통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문제인 겁니다. 왜 국민이 문제냐? 왜 이런 제도를 입법부가 이렇게 이런 제도가 돼서 이렇게 180석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갖다가 이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찍어내고 만들어줬냐 이겁니다. 개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선거 잘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잘합시다. 눈 부릅뜨고. 재난지원금제도 지 돈이 아니고 민주당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이고 그런 돈으로 하는 그것을 왜 표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양심대로 자기가 찍고 싶은 대로 찍어라. 이런 어떤 돈을 준다고 해서 찍고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라. 그냥 받을 건 받고 찍을 사람은 찍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선거의 원칙인데 받을 거 주면 받고 뭐 그래 알았어. 그러나 찍을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 좋다 하고 양심적으로 가는 마음이 가는 사람 쪽으로 딱 찍으면 그것이 올바른 선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이 가는 사람을 찍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권의 그 정부 부처 구성을 두고도 어떤 신개념 의원 내각제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의원 내각제는 의회 신임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친문 핵심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권을 엄호하기 위해서 장관 자리를 꿰차는 식이 됐다고 이 언론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장관직을 국회의원들의 스펙 쌓기 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런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 언론의 이 말은 상당히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솔직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 이름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옛날이면 웬만한 장관들은 꿰차고 이름들 다 했는데 요즘 사람들한테 장관 이름 딱 대라고 그러면은 추미애밖에 잘 모릅니다.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그 다음에 강경화, 그만뒀죠. 네. 그 몇 사람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잘 몰라요. 총리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아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 뭐 이렇게.
그렇게 이름들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국회의원들의 스펙 쌓기 자리 정도로 이제는 장관이 인식이 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의심마저 들 정도라고 이 언론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 광풍에서 곧 벗어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자유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좌절의 로망은 꺼져라. 희망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내일 우리의 희망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